예, 소식부. 생각보다 저는 항상 혼자 하는 착각이지만 이런 걸 올리면 예,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해보다가 볼까 했는데 몇 명 안 봐요. 어쨌든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배우는 사람들도 제 생각에는 사주를 배우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주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학문을 대하는 자세가 없는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문장 태초에 하나의 기운이 있었다. 그죠? 그 기운은 자연스럽게 정해진 음양이었다.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지인 삼재로 세상을 만들고 사계절의 순환으로 한 해를 정한다. 그죠? 사주의 가장 기본 문제였고 그 다음에 천간을 복록으로 삼으며 천간의 방향성과 관계에 따라서 빈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미 세 번째 문장에서 결론 나버리죠. 그렇죠? 천간의 방향성 방금 나왔죠. 양간, 음간 관계에 따라서 빈부가 결정된다. 양간이 잘 사는 방법은 내가 잘나서 내 판단으로 운도 좋으면 잘 사는 거고 음간이 잘 사는 방법은 시키는 대로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를 운명으로 삼으며 지지의 순환에 역행하는지 준행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운명이 결정된다. 이 역행 순행이 천간이 역행하고 대운이 역행하고 순행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했죠. 내가 가진 지지에 순으로 작용하는지 역으로 작용하는지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고 예, 그 다음에 대운이죠. 대운은 지지한계가 10년이다. 그죠? 세부적으로 3일을 하는 3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3일의 개념 자체는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해가 안 보일 때 이게 3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개념으로 24절기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24절기죠. 1년은 24절기고 70 이후 24절기를 각각 3개로 나눈 거다. 예, 그래서 제가 또 24절기를 다 적었어요. 70 이후까지 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했고 앞에 영상을 보시면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오늘 할 겁니다. 오늘 할 겁니다. 행거네요. 행거입니다. 이거는 뭐냐? 운명에는 절기의 얕음과 깊음이 있다. 이를 활용하면 기묘함을 이룰 수 있다. 예.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 운명의 기묘함 자체를 살펴서 휴와 왕 쉬는 거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죠? 잘 사는 거 알아내면 그 안에서 기묘함, 예, 기묘하다는 게 잘 되고 못 되고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막다른 길에서 변화와 통달을 꾀하면 근본적인 원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앞 시간에 설명드린 거고, 오늘은 이거네요. 오늘은 이겁니다. 기위, 기야, 장래, 자진, 성공, 자퇴. 자퇴가 나오네요. 자퇴. 실제 그 자퇴네요. 자퇴. 학교 자퇴한 거 아닙니다. 예, 성공하면 자퇴한다 그런 말인데 보면 기위기야. 기가 그란 뜻이고 위는 뭐다. 기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제일 첫 문장에 그 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운이 있었다. 그 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운이 어떤 애냐. 그 기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기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명리학이라는 거 제가 목기다, 화기다, 그것도 기죠, 그죠? 기. 모든 건 다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리학에서 말하는 기의 작용, 기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말을 설명하는 문장이 또 8번째 문장입니다. 기위기야. 기라는 게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장래가 다르게 하면 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이 현실이면
말하고 나면 과거가 돼버리죠. 그렇습니까? 지금이 현실이면 과거가 되고, 지금이 현실이면 과거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이 현실이면 바로 앞 단계, 이게 장래예요. 장래. 장래는 지난다.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 성공. 성공은 이제 공을 이룬다는 말이죠. 공을 이루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퇴한다. 가만히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기는 이런 거다. 앞에 하나의 기운이 있었다. 그 기는. 그게 음양이었고, 그죠? 이제, 천간이었고, 지지였고, 그죠? 10년씩 묶여서 흐르고, 그 기는 이런 기다. 다가오는 것은 나아가고, 성공한 것 또는 완성된 것은 물러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기는 알아서 전진하며 시간이 지난 기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뒤로 물러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기의 특성과 순환 방식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는 운, 즉 시간의 흐름과 함께한다. 시간의 흐름. 그래서 새로운 시간에서 시작된 기는 전진하며 지난 시간의 기는 멈춘다. 그런데 이 멈추는 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현재고 이게 미래라면 현재 있는 애는 사실 뒤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다? 태보인 거죠. 왜냐면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렇죠? 이거 뭐 하고 가냐면 기차 타고 가다가 옆에 기차가 가면 내 기차가 뒤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라는 거는 미래에는 전진하는 거고 지금은 가만히 있는 거고 이런 개념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기의 특성이다. 그래서 기의 흐름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며 완성된 것은 뒤로 물러난다는 자연의 순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잡내자진 성공자태 이거는 생장수장의 이치를 설명한다 했는데 생장수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생겨나고 그죠? 장은 자라고 수는 거두고 그죠? 장은 저장한다. 그죠? 자연, 인생, 운명이 전부 다 이 4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생장수장. 요게 그렇다는 거죠. 요게. 그리고 또 기의 다른 모습입니다. 여사제회, 여선제진. 이게 사가 뱀이에요, 뱀. 뱀이고, 얘가 제입니다. 여는 뭐와 같다거든요. 뱀이 제 안에 있는 것 같다. 제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뭐와 같다. 선은 뱀장어예요, 뱀장어. 뱀이나 뱀장어는 하는데, 뱀장어, 물 속에 있는 뱀장어입니까? 예, 뱀장어. 제 있는 거, 지는 뭐다? 먼지 티끌에 있는 것 같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기의 움직임이 마치 제 속의 뱀처럼 조용하고, 예, 먼지 속의 뱀장어처럼 은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기가 보이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렇죠? 보이지 않게 살아있고 조용하게 움직인다는 무형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게 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당연히. 기는 무형이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공기 중에서 뭘 한다? 브라운 운동 아십니까? 브라운 운동 뭡니까? 여기서 향수병을 열면 저 끝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 안 난다? 난다. 계속 있으면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문장이에요. 그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자 사시향배 직이야.
소리. 다른 데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기란 사계절이 순환하는 거, 그죠? 사시 순환하며 이게 향배죠. 향하고 등지고 향배입니다. 이것도 나왔었죠. 서로 향하고 물러나는 흐름이다. 이라는 건. 그래서 이 설명은 그냥 설명이네 이런 말이야. 그냥 설명이다. 그러니까 기는 사계절을 순환하는 건데 그 순환을 향하고 등지고 예. 이게 사계절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사계절 순환하는 거다. 기는 또 기는 기위유야. 기가 만약에 존재함이라면 있는 거라면 시종 무이 임유 그것은 무에서 나와서 유가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기라는 건 안 보이는 건데 기의 작용으로 인해서 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기의 작용으로 인해서 유가 있을 수도 있다. 세워진 것이다. 기의 작용으로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다른 데는 안 옵니까? 여기는 비가 옵니다. 기의 작용으로 구름이 생긴 거죠. 비가 막 내려요. 그죠? 유라는데 홍수가 돼서 다 떠내려가는 것도 유죠. 그죠? 물이 내려서 저수지가 되는 것도 유죠. 그죠? 해가 비쳐서 생물이 자라는 것도 유가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세워졌다, 입했다고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작용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가 없다면 무라면 기위무야 시 수상 이위문 여기서 이건 기가 없다면이고 여기서 수가 뭐냐면 수가 뭔가 덜 이우다 이런 거예요. 덜 이우다 뭐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예. 뭔가 덜 이우다 강하지는 않지만 이거 가장자리에 가까운 이런 거니까 뭔가 이제 상이 빛이다 이런 개념 뭔가 빛이 덜 이우다 어둠이 덜 이우다 막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 덜 이우다입니다. 천이네요. 시가 아니고 천 수상 이위문 문이 상이 하늘이 상을 그림자가 드리우다 되게요. 하늘이 그림자 상을 드리워서 문을 만드는 거하고 같다. 문은 이제 그를 꾸미는데 문이에요. 문이. 그러니까 만약에 기가 유라면 아까 뭔가 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기가 무라면 하늘이 상을 들이워서 그 무형을 무늬로 나타내는 거다. 간단히 말하면 그림자, 그죠? 해가 비쳐서 그 개성으로 되고 이게 이렇게 앞에 문장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란 오지 않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완성된 것은 스스로 물러나는 순환의 흐름이다. 그죠?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은 마치 재 속의 뱀, 먼지 속의 뱀장처럼 조용하고 은밀하다. 그리고 기란 서로 향하고 물러나는 사계절의 순환이며 존재함이란 무에서 시작해 유로 세워진 것이다. 만약 기가 무라면 하늘의 천재지상은 뭔지 잘 모르시는데 천재지변은 아시죠? 천재지변 그죠? 이름하여 그 비, 바람, 눈 이런 거에서 변이 일어나는 게 비이고 상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천재지상 비도 적당히 내리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그걸 통해서 상을 들이운다. 상을 들이운다는 거다. 말 그대로 비 오고 눈 오고 그걸 통해서
상을 들이워 유를 형상과 문으로 나타내어 실제하게 한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정확하게 뭐도 키우고 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바람만 확 불어서 토네이도 같은 게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듯이, 그러니까 무늬만, 그런 상만 들이우는 경우도 있다. 무늬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게 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의 작용력은 있다 없다? 있다. 보이지 않지만 유든 무든 그런 작용력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제일 앞으로 돌아가면 어떻다? 우리가 아는 사주팔자, 대운, 세운, 이 각 운에 작용력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그걸 나눠서 잃는다. 있으니까 잃는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까지가 음양의 설명이었어요. 음양의 설명. 음양의 흐름의 설명이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오행의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다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또 계속 읽다 보면 해석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 시라서 그래요. 시라서. 이러면 시문장하고 똑같이 해석되면 시라는 게 계속 읽으면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과 같이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베이스로 인해서 명리학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현지부터 기축, 기사, 개축, 임술, 축사, 축술. 17세 내병병 장애 남자인데 1대5 무진으로 출발했어요. 토다 사주가 토 1대5으로 시작했는데 토충의 영향으로 장애가 생겼다고 봐도 될까요? 어린 아이들의 토충 작용에 대해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병변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제 이름하여 피 흐름 그죠? 순환하고 관계된 거죠.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리고 사주에 또 토가 많고 사라는 거는 갑자기 확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됐죠. 보통 그래서 이게 토 많으신 분들 특히 지금은 이분은 그러니까 축의 문제죠. 이 사람은 축의 문제인데 미의 문제를 가진 거나 축입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예전에 보면은 저런 장애 소아마비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죠?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뇌병변이 일어난 이유는 사 때문이겠죠. 혈관적인 문제. 예, 혈관 쪽 문제로. 그런데 사실 이제 뇌병변이라도 저게 일종의 장애를 맞지만 어르신들 보면 뇌병변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사고력도 좀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사는 데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많이 움직이게 하고 하면 완전 장애인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움직이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전에 강의에서 언급해 주신 기억이 있는데요. 원국 내에서도 지역별로 시간 보정을 해서 봐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일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한테 왜 묻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강릉에 사는 사람과 인천에 사는 사람을 관찰해봤냐? 사주 똑같은 사람을 관찰해봤냐? 그럼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옆에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똑같을 것이다. 헛소리라는 거죠, 사실은. 헛소리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땅에서만 살아요, 땅에서만 삽니다. 그러면 좌우로 봤을 때 동해에 사는 사람이나 서해에 사는 사람이나 차 타고 달리면 몇 시간 안 되잖아요. 큰 차이 안 납니다. 큰 차이 안 납니다. 오히려 산 꼭대기 살고 산 꼭대기 살고 산 밑에 사는 사람이 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실제로. 그죠? 실제로 기온 차이가 훨씬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육지라는 개념 자체는 한반도라는 정도 사이즈의 육지라는 개념 자체는
온도 차이가 나면 습도도 따라 변할 것이고, 제가 습도라고 했죠. 습도. 중요한 거는 습도라고 했잖아요. 그 습도 자체가 습도 온도를 같이 봤을 때 사람한테, 그 다음에 기압도 같이 간다고 했죠. 그 자체가 비슷합니다. 대륙이 아니라 비슷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따로 볼 필요 없다는 이유는 제가 관찰해봤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볼 필요 있다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따로 보는데? 다르더나? 사주 똑같은데 다르더나? 저는 다 관찰해봤어요. 옛날에 띠모임 다니면서 똑같은 애들 다 관찰해봤습니다. 똑같아요. 차이 없습니다. 기가 무라는 개념이, 이게 기가 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기가 무라면 가정이죠. 기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기는 뭔지 모르는데 기가 무라면, 예? 기가 무라면 하늘은 천재지상 천재지명을 통해 상을, 어디에, 이게 하늘이 어디에 상을 하겠습니까? 땅이죠, 땅. 그 위에 사는 사람, 그죠? 한때 상을 들여, 그 상을 들이는데 햇볕도 내리쬐고 비도 내리게 하고, 그죠? 그걸 통해서,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기가 아무것도 없는 무였는데 하늘에 계속, 예, 이른바 일기가 변하면서 땅이 어떻더라? 다르잖아요. 그죠? 땅이 다르죠? 분명히 달라지죠? 비가 많이 오면 말 그대로 늪지대가 되는 것이고,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가 무라고 해도 이런 작용력이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가 유라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기가 뭔가 존재하는 거라면, 이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크고, 이것도 자연의 영향이니까 그걸 유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비도 내리고 나면 그만이고 바람도 불고 나면 그만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땅에는 그 흔적이 남더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가 유다 무라고 정의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기가 뭐라면, 기가 다른 유무 말고도 뭐라면 거기에 의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70이 넘은 남자 어르신이 경일관이에요. 그런데 오래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살기 위해 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경일관이라 기존 지역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가족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가는 거니 괜찮을 것 같기도 했는데 지지는 않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 자기 커뮤니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가족들하고 커뮤니티가 강하다면 상관없는데, 가족들하고 크게 커뮤니티가 없는데 지역에 커뮤니티가 많은데 옮긴다면 되게 힘들어 하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70 넘은 남자 어르신이 가족하고 커뮤니티가 있을 게 없잖아요. 별로. 그죠?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하고도 크게 커뮤니티가 없고 그 지역에도 크게 커뮤니티가 없다면 옮긴 지역에서 만들 수도 있겠죠. 새로 경은 새로 만들기도 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역에 애착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애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크게 애착도 없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옮겨가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으시죠. 경일관은 시지 시간에 시주에 비교업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경일관이 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없으면 자기 커뮤니티를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역시도 지금 기회작용이죠.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죠. 없다고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특히 양간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소식부라는 문장 자체들 제가 해석하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저는 저의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서로 다 다르게 듣는 거잖아요. 그죠? 다르게 듣는 거니까 여러분의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 해도 시간이 남네요, 오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토충 소화망이 아까 답 드렸잖아요. 예, 토충에 한 거 맞다고 답 드렸는데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인지장애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지장애든 뭐든 계속 시키세요. 토는 시키면 뚫리게 돼 있습니다. 내병변도 뚫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린 아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능 그러니까 60 이하는 모르겠지만 60 이상만 되면 그냥 살아가요. 예, 기능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한테 전에 상담해 오신 분 중에 자기 여동생이 IQ가 60이래요, 60. IQ가 60이랍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등록도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막 보내고 장애인 그 복지관도 보내고 또 그 IQ 6, 70인 애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저끼리는 되게 똑똑한 체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가보니까 IQ 60인 애들만 모여 있으면 그냥 이제 몸은 성인인데 그냥 유치원생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몸은 성인이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격리하고 어떤 애들은 그 공장에서 그 일하고 하는데 일은 잘한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계속 이제 부모가 관심 가지고 시킨 거죠. 뭔가 자꾸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 그 집에서 편의점을 한다든가 하는데 손님들은 그 딸이 그런지 아무도 모른대요. 전혀 모르죠. 계산할 것도 없잖아. 요즘 띡띡띡띡 하면 되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물품 파는 물건 뭔지 다 알고 가격은 찍으면 나오고 그죠? 요즘 손님들이 점원한테 복잡한 거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 거는 대답해 주면 되고 그런 질문 답변이라는 게 되게 반복적이고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러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아니 개도 어떤 개는 장도 봐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것만 하면 사는 건데 예, 그거보다 훨씬 지능 높은데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가 포기하면 달라지겠죠. 부모가 포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출산 태길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토수로 몰리게 잡아주고 그걸 제대로 잡았다는 거 있으면 멱살 잡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이 태어난 50명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아주 높은 비율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키우기도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여자 어르신이 신유대운 잘 지내고 순대운에 급격한 우울증이 와서 30년간 집 밖을 나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병원에 다니지 않아서 그런 거죠. 신유대운에 징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시기를 놓쳐서 그런가요? 지금 순대운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 사례가 있는 책이 미래예측이었습니까? 명리문답에 있었죠. 그 경우에서는 남자분이셨어요. 남자분이 갑자기 순대운이 되면서 더 이상해졌다. 같은 겁니다. 오히려 현실 인식이 되면서 역대운에서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순대운의 현실 인식이 되면서 더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분도 어르신들이 참 움직임이 쉽지 않은데 지금 30년 동안 안 움직이셨다면 완전히 움직이기 힘든 시기실 것 같은데 근데 신유에서 이제 모군이 들어오면 여자분이시니까 끌고 나와야죠. 예, 이제 모군일 거니까 끌고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좋은 대운이 들어와도 저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대운은 보통 좋고 역대운은 보통 나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작용은 자기 사주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운이 들어왔을 때의 특정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대응이 잘못되면 좋은데 혼란으로 느끼는 거예요. 혼란. 변화 자체를 불안해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인일주 여자 어른들을 보면 말이 많지 않던데 보통 무인일주 여자아이가 정말 아주 말을 많이 해요. 호기심으로 그렇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월지는 축이에요. 아니면 엄마가 정묘일주 월지 사이인데 엄마가 말을 많이 하시려나 싶어요. 일단 엄마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인일주가 아이 때는 말을 많이 하고 어른 때는 말이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대운작용. 인간의 대운작용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인간의 대운작용 맞죠, 그죠? 맞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인간의 대운작용과 빵빵하게 채워져서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좀 더. 연월이 전부 기축, 무진월 이렇게 토록 올리신 출산태길이 정말 어려워지네요. 선생님이시라면 월 일주를 어떤 날로 잡으실까요? 남자의 경우. 축진이잖아요, 진. 그죠? 진이면, 축이고 진이면, 오를 잡아줘야죠, 오를. 그래 움직이죠. 보통 신이나 유를 잡으라고 하거든요. 일지 자체를, 남자들은. 그런데 오를 잡아줘야죠. 그래야 움직입니다. 대신에 실을 신이나 유를 잡아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인이 자리를 잡아서 컨디션이 좋아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무라서, 그리고 무인이면 이제 내가 분명히 이제 나를 극하는 애니까 얘가 관인 거잖아요, 관. 그죠? 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인자에 내가 아이 때 목국이 강할 때 관도 강하게 쓰는 애가 이 시기에 말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컨디션이 그냥 좋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죠? 그냥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목국이기 때문에 밝기도 하고. 그래서 뭘 많이 한 것이다? 간섭을 많이 한 것이다. 간섭을. 내가 관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남 간섭을 많이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떻다? 간섭해서 어땠을 것이다? 간섭해서 우일간이 간섭하니까 두드리 맞았겠지. 네? 괜히 헛소리 한다고 두드리 맞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또 금으로 흘렀어요. 금으로 흘렀어. 인간이 되면 금으로 흘렀어요. 괜히 말했다가 좋은 소리 못 듣는 걸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렇죠?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두드려 맞고 계속 여왕 대접받고 사장님, 회장님 대접받은 사람은 계속 말 많이 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인일주들을 보면 이제 그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서 장을 하고 있거나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말이 많아요.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냥 특별한 일을 안 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 말을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나경원이 업보를 받아 장애인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 업보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알아서 살아야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뒤져보면 윗대에 자기 할아버지나 그러니까 나경원이 그랬다는 게 자기 할아버지 때예요. 주로 그때에서. 그런데 뭘 보고 자랐다? 나경원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하고 하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뭔가 삐뚤어져 나옵니다. 저는 그 관찰을 했다는 거죠.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그런 걸 왜 하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을. 북한 같은 신문사회에서 오화월지 여자로 태어나도 평양 고위 간부 딸로 태어나지 못하고 함경도 시골의 농민의 딸로 태어난다면 오화월지로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서 그냥 옆집 딸보다 농사 더 잘 짓는 사람으로 사는 정도로 살게 되겠지요. 여자도 오화월지를 가지고 태어나면 능력 있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에 태어나야 더 잘 사는 수토 지지로 태어나도 평양의 공산당 고위 간부 딸로 태어나면 편안하게 살기도 잘 사는 거고. 이것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저는 북한 사람들 사주도 많이 봐줬어요. 예, 가져옵니다. 예전에 북한하고 노무현 정부 때 북한하고 엄청나게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부산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주 막 물어봐요. 그럴 때 뭐라고 하는다? 함경도의 시골 산골에 태어난 농민의 딸도 평양에 옵니다. 일하러. 잘나면 뽑혀오죠. 그죠? 제일 잘나니까 무조건 뽑혀서 가는 거죠. 왜냐? 평양에 사람이 모자라니까. 일할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옆집보다 농사 더 잘 짓고 거기서만 잘 살 수도 있겠지만 지가 원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은 뽑혀오는 거예요. 어디 살든 어디 있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드라마였지만 최근에 옥시 부인전입니까?
혹시 부인자 없나?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혹시 부인전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실제로 있었겠죠? 그렇죠? 옛날에 뭐그 족보의 70%가 가짜였다는 말도 있는데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있었겠죠. 뭐 사진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DNA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지문이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때는 의외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양자양녀란 개념이 되게 컸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서자라는 거는 첩이나 뭐 종이나 이런 데서 태어난 게 서자잖아요. 그런데 양자를 들이면 그런 애들도 다른 집에 양자로 가거나 아니면 신분이 종이라도 양자를 들이면 신분이 세탁이 됐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똑하면 양자 양념 많이 삼았죠. 그거는 현대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랬죠. 좀 애 똑똑하면 잘 사는 집에 양녀로 보내잖아요. 물론 가서 그 주방 식모살이를 해서 그렇지. 그런데 괜찮은 사람 집에 들어가면 진짜 딸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많았죠. 그래서 사주예요. 그거 역시도. 사주 좋은 거, 부모 환경 좋은 거 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부모 환경 좋은 게 더. 그러니까 이 말도 제가 말씀 엄청나게 드렸죠. 유산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죄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유산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제 사주 좋아서 아픈 데 없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크게 남 부럽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아무리 부자라도 가서 마약하고 논팽이처럼 살고 그게 좋진 않아요. 그게 뭐가 좋습니까? 서로 똑같이 살고 있는데 똑같은 학교 나오고 똑같이 공부해서 똑같은 학교 나오고 해서 유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이 사주 좋고 부모 유산 많고 하면은 당연히 사주 좋은 걸 잡아야죠.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한 20년 전에는 100억 있으면 안 망했어요. 100억 있으면. 요즘은 한 2천억까지 내도 한 방에 날립니다. 부자의 개념이라는 게 되게 우스워졌어요. 최근에 진짜 그 집 재산이 현금 한 1,000억 있고 2천억 자산가를 했는데 다 날려먹었어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날려먹었어요. 희한했었어요. 세상이 정말 희한해졌습니다. 몇 번 뭐 잘못하고 건물 하나 잘못했는데 말아먹었어요. 2천억을 말아먹은 과정이 뭐냐면 강남? 그게 정확히 강남인지 모르겠는데 강남인지 용산인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근데 건물이 큰 건물은 1,000억이 넘잖아요. 그죠? 1,000억 넘는 건물도 있잖아요. 그 건물을 이제 안에 월세를 받으면 되니까 대출을 해가지고 샀어요. 한 1,000억 정도 대출 받고 1,000억 꽂고 그다음에 자기 원래 현금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가진 재산 다 모집히고 이랬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 나갔어요. 사람들이. 월세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월세가 1,000억 정도 빌리면 세금 1,000억으로 빌리면 훨씬 싸요. 세금이 이자가 보통 뭐 4%, 3%인데 1,000억 하면 2%, 뭐 1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라도 1,000억에 1%면은 10억이고 한 달에 1억씩이잖아요. 그죠? 그게 쌓이는 거죠. 이제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주로 단기예요. 상환 자체가 단기고 튼튼해야지 연장이 되는데 연체를 해버리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만 앉아가지고 거의 1,700억에 산 건물이 그 뭐 경매 비슷하게 한 700억에 가면서 1,000억 그냥 날아가 버리고, 이제 손발 다 묶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담보 다 떼이고 해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건물 안 팔리고 하니까 경매 다 넘어가고, 진짜 자기 딱 살 집 하나 딱 남은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 되면 그 사람이 못 살거든요. 진짜 한 2천억 있다가 그런 식으로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비싸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본과 자산은 다른 거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1억 갖고 있으면 최대 4억짜리 5억짜리 살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1억 돈 갖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굴려야지, 빚내도 굴리면 돼, 돌아가면 되니까 하면서 5억짜리를 산다고요. 5억짜리를 이자 내면 되니까 5억짜리를 삽니다. 그게 안 돌아갔을 때는 1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가격이 비싸지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뭔가 경매 이런 것도, 옛날에는 경매 한 번 가는데 3년씩 이래 걸렸거든요. 지금은 뭐 안 되면 경매 바로 몇 달 후에 바로 경매 넘어가 버립니다. 전산화됐기 때문에 아주 빨리 합니다. 옛날에는 전산화 안 돼서 진짜 힘듭니다. 서류 한 40개 작성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될 텐데, 지금은 클릭만 하면 그냥 바로 경매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빨라졌죠. 그러니까 1,000억 까먹는 게 진짜 불과 한 2년 만에 1,000억 까먹거든요. 그런 시대입니다. 부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내 걸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몇 년 전에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하는지 보세요. 지금 전부 다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자영업자들 힘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서. 지금 제 유튜브 채널 5년 됐다는데, 5년 동안 부동산 등락이 2번 있었죠. 그 중에 한 번도 안 올라타신 분이 위너예요. 한 번도 안 올라타신 분이 위너입니다. 그 등락에서. 아니면 한 번 올라타서 잘 판 사람이 위너인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 속에서 출렁임을 한번 못 겪어보면 내가 못 사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총구석에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이 엄청 부자로 잘 사시는 여자분 사줄 분이 월지호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 인기예요, 인기. 사주가 아닙니다, 절대. 인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기는 누가 잡을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잘 잡더라? 일단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잡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오늘도 기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예? 저게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이 순간 과거가 돼버려요, 내가. 그러면 그 똑같은 순간을 다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쫓아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남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유리한 거예요, 오히려. 뭘 하면서? 내 삶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게 잘 사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런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즘에 대박 쳤다는 사람들 3년 못 간다고, 3년. 왜냐하면 더 큰 걸 치기 위해서 달리거든요. 멈춘 사람이 위너인 거예요, 멈춘 사람이. 그렇죠? 아까 성공하면 뭐 해야 된다? 퇴해야 된다. 그 사람이 위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벌써 12시 4분. 예. 남 걱정하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끝났는데 질문을. 병자일주들이 선택적 척언지심이라고 했는데, 그 척언지심을 느끼는 게 병일간에 아주 주관적, 그렇죠.
평일간의 주관적인 증언지심입니다.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명소식부 이거는 계속 여러분의 해석을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